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본 한 영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화면 속 그녀의 피부는 도자기 같았고 은은한 광채는 마치 내면에서 빛나는 듯 했어요. 단순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심함과 정교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무언가는 바로 저곳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그 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꿈은 멀고 현실은 너무도 가까웠으니까요. 제 이름은 라리사예요.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제 친구들이 축구를 하거나 삼바를 추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주로 제 방에서 메이크업 브러쉬와 다채로운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둘러싸여 있어요. 기억나는 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뷰티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소녀였을 때도 저는 엄마의 방에 몰래 들어가 립스틱을 가지고 놀곤 했어요. 발끝을 들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잡지에서 본 화려한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죠. 엄마는 종종 얼굴에 빨간 얼룩이 가득한 저를 발견하셨지만 화내는 대신 그저 웃으시며 저를 닦아주셨어요. 라리사야,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넌 언젠가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거야. 저는 엄마의 말씀에 활짝 웃으며 영화 세트장이나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아요. 아빠는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찾을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세요. 어떤 날은 집을 페인트 칠하고 또 어떤 날은 차를 고치시죠. 엄마는 우리 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이웃들을 위해 전통 브라질 요리를 만드세요.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식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 부모님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어요. 숨기려고 하시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필수품을 살 돈도 부족한데 메이크업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가 열정을 따르도록 격려해 주세요. 꿈은 공짜란다. 내 딸아, 아빠는 자주 말씀하세요. 할 수 있을 때 꿈을 쫓아라. 그래서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연습했어요. 온라인에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제가 가진 몇 가지 제품으로 그 룩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브라질 메이크업의 화려한 색상과 대담한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밝은 립스틱이 누군가의 얼굴 전체를 밝게 만들거나 적절한 아이섀도우가 눈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방식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러다 운명적인 날, 우연히 K뷰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방과 후 오후였어요. 메이크업 영감을 찾아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한 영상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가 본 중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만들어내는 영상이었어요. 그녀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보였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부드러운 광채가 있었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은은했지만 눈을 크고 밝아 보이게 만들었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 영상을 12번은 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룩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익숙했던 메이크업과는 너무 달랐어요. 극적인 변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K뷰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 메이크업 기술, 뷰티 트렌드를 연구하는데 모든 자유시간을 보냈어요. 에센스, 앰플, 시트 마스크 같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배웠죠. 알면 알수록 더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용돈과 엄마의 식당에서 일해번 돈을 모아 한국 뷰티 제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마치 보물 상자를 여는 것 같았어요. 포장이 너무 귀엽고 다채로웠고 제품들은 정말 좋은 향기가 났어요. 모든 것을 실험해보며 튜토리얼을 따라하고 기술을 제 브라질 특징에 맞게 조정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K-팝 스타보다는 광대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 연습했고 제가 좋아하는 대담한 브라질 스타일과 한국 메이크업의 섬세한 우아함을 조화시켰어요. 처음에 제 친구들은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들이 물었죠. 브라질과는 너무 멀고 다른 나라인데.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정확성, 세심함, 스킨케어에 대한 집중이 저와 공명했어요.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피부에 자신감을 느끼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K-뷰티에 대해 더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요.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도 듣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마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거예요. 이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뷰티에 대한 열정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다면 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뷰티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고 혁신적인 뷰티 기술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한된 수단을 가진 작은 브라질, 마을의 소녀인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좋아하는 한국 에센스를 두드릴 때마다 그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전에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거울을 보며 K-뷰티에서 영감을 받은 제 룩의 결과를 볼 때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갈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곳에서 뷰티를 공부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그 지식을 브라질로 가져오겠다고요. 어쩌면 언젠가는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한 제 소유의 뷰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작은 마을 소녀에게는 큰 꿈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한국 비비크림을 바르고 브라질에서 영감을 받은 색을 입술에 더하면서 결의에 찬 기분이 솟구쳤어요. 조심해, 한국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라리사가 간다. 그때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꿀지,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전을 극복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날 중 하나였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느 브라질 대학에 가고 싶은지 얘기할 때 저는 아주 다른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긴장감으로 일어났어요. 엄마가 내리신 커피와 치즈빵 향이 우리 작은 집을 가득 채웠지만 처음으로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너무 긴장돼서요. 부모님을 주방에서 찾았어요.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최근 경제 뉴스에 대한 걱정으로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고 계셨죠.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제가 이제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은 제 진지한 말투에 놀라신 듯 쳐다보셨어요. 엄마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아빠 옆에 앉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털어놓았어요. 저 한국에 가서 뷰티와 메이크업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아빠의 손에서 신문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한국이라고?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혼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지구 반대편이잖아, 라리사. 엄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얘야, 여기서의 내 미래는 어떡하고? 우리는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관광 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브라질에도 좋은 기회가 많잖아. 부모님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고 그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 브라질에서조차 생계를 꾸리기 힘든 현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외동딸이 먼 나라로 간다는 생각은 미친 짓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사진과 동영상을 넘기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뷰티 기술과 트렌드의 선두주자예요.
스킨케어 제품은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 기술들을 보세요. 정말 정교하고 혁신적이에요.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일하는 영상, 첨단 뷰티 연구소 이미지, K-뷰티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지식을 브라질로 가져와서 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은 경청하셨고 표정이 충격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죠. 라리사야, 아빠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봤니? 언어, 문화 모든 게 너무 다를 거야. 엄마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비용은? 우리는 해외 학비를 낼 돈이 없잖아. 저는 이런 질문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란 건 알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학원과 유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기회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뷰티 전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할게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둘 사이에 말없는 대화가 오가는 게 거의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해 주셨지만 이건 그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죠. 우리도 이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빠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큰 결정이야. 라리사 당장 그래라고 할 수는 없어. 저는 실망을 감추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바로 지지해 주시길 바랐지만 망설이시는 이유를 이해했어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집은 한국에 대한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께 더 많은 동영상과 기사를 보여드리며 한국 문화와 그곳의 뷰티 산업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함께 지도를 보면서 서울이 우리 작은 마을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놀라워했죠. 천천히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는 게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질문 대신 더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노력하셨는데 발음이 너무 웃겼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엄마가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배운 한국 요리인 비빔밥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때? 엄마가 긴장한 듯 물으셨어요. 맛이 정통 한국 음식 같니? 제가 동영상에서 본 비빔밥과는 조금 달랐지만 엄마가 기울이신 노력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제 꿈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하시면서도 노력하고 계셨던 거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한 달이 지나고 부모님은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라리사야, 아빠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네가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봤단다. 저는 숨을 멈추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여전히 걱정돼. 엄마가 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무섭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절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때 아빠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네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도 봤어. 그리고 우리는 너를 믿는단다. 내 딸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너를 지지할 거야.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저는 그분들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쉽지 않을 거야. 아빠가 저를 꼭 안으시며 경고하셨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알아요. 제가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뒤로 물러서자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전화하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약속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꼭 두 분 모두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잘할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마음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해냈어요.
제 꿈을 쫓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그 꿈을 이루는 일이요. 제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자 신청, 돈 모으기, 기초 한국어 배우기 등 정말 많은 일들이요. 하지만 잠이 들면서도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났는데 배에 뭉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번은 넣었다 뺐다 한 제 여행 가방이 문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 전부가 들어 있었죠. 옷, 사진, 그리고 물론 제가 아끼는 뷰티 제품들이요. 아라리사야, 엄마가 부르셨어요. 나갈 시간이야.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아빠는 계속 백미러로 저를 힐끗거리셨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떠나지 않을 것처럼요. 공항에서 우리는 영원히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 내 딸아. 아빠가 속삭이셨어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줘. 그럴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느끼는 것보다 더 용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면서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부모님이 거기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는데 전에 본 적 없이 작아 보이셨어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비행은 길고 불편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큰 실수였다면? 마침내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기장이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알렸어요. 한국의 첫 모습을 보고 싶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오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아래로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는데 불빛으로 반짝이고 강과 다리로 얽혀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았어요. 브라질의 제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죠. 와,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정말 여기 왔구나. 비행기에서 내리자 서늘한 공기와 낯선 소리가 저를 덮쳤어요. 터미널에서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배낭을 꼭 붙잡고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공항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천장은 높고 바닥은 반짝거렸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비행기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승객들을 안내하는 로봇도 있었어요. 입국 심사줄에 서 있으니 흥분이 점점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표지판이나 안내 방송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한글이 이제는 불가능할 정도로 낯설어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어요. 입국 심사관이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봤는데 저는 얼어붙었어요. 죄송해요. 영어로 더듬거렸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가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목소리가 엄격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학생이에요. 겨우 말하면서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그는 서류를 살펴보고 여권에 도장을 찍은 뒤 저를 통과시켰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 통과.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해 마침내 도착장으로 나왔어요. 그곳은 팻말을 든 사람들, 제외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처럼 길을 잃은 듯한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어요. 저는 고시원에 머물기로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저렴한 숙소 종류예요. 주인이 공항버스로 서울에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분비는 도착장에 서 있으니 자신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표지판을 하나도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맞는 버스를 찾아야 하죠? 잠시 돌아서서 다음 비행기로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생각났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말했어요. 서울 가는 버스 어디예요? 여자분이 친절하게 웃으며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 지시를 따라 맞는 버스를 찾아 탔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어요. 서울은 높은 마천루 네온사인, 붐비는 거리의 미로였어요.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마침내 제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붐비는 인도를 걸으며 몇 걸음마다 휴대폰 지도를 확인했어요.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 고시원이 있는 작은 골목을 찾았어요. 방은 아주 작았어요. 여행 가방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작은 침대, 책상, 미니 냉장고가 그 좁은 공간에 꽉 차 있었어요. 화장실은 같은 층의 다른 거주자들과 공유했어요. 침대에 앉아 있으니 제 상황에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여기 저는 혼자 외국에 와 있고 언어도 거의 못하고 가진 건 여행 가방과 꿈뿐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향수병에 시달리고 압도된 채로 울면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아래 붐비는 거리를 내다보니 다시 흥분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저는 지금 세계의 뷰티 수도인 한국에 있고 고향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졌어요. 서울을 처음 탐험하러 나가기 전 조심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한국 비비크림과 립틴트를 발랐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웠어요. 할 수 있어, 라리사.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이건 내 꿈이야. 이제 가서 이뤄내. 그렇게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어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한국 모험이 진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첫 몇 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어요. 어떤 날은 새로운 광경과 소리에 흥분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또 어떤 날은 길을 잃은 것 같고 외로워서 가족과 고향의 익숙한 편안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한 건 뷰티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의 놀라운 뷰티 현장을 탐험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 뷰티 스토어로 유명한 명동을 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주변의 광경과 소리에 압도됐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어디를 봐도 뷰티 제품을 광고하는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있었어요. 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여기가 뷰티 천국이구나. 가게에서 가게로 돌아다니며 제품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달팽이 점액 크림, 금으로 만든 시트 마스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상의 쿠션 팩트까지.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아이 같았는데 사탕 대신 모든 게 뷰티 제품이었죠. 한 가게에서 친절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희 새로운 에센스 써보시겠어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물으며 예쁜 유리병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제 손등에 한 방울을 발랐어요. 에센스가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더니 빠르게 피부에 흡수됐어요. 피부가 즉시 더 촉촉하고 빛나 보이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제가 외쳤어요. 직원은 환하게 웃었는데 제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제 흥분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계속 둘러보다 보니 시트 마스크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벽면 전체가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가득했는데 각각 다른 효과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미백, 보습, 탄력 등등. 몇 개를 골라 사면서 이 한국 스킨케어의 필수품을 실험해볼 생각에 들뜬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엔 무료 피부 분석을 해주는 가게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궁금해서 들어갔죠. 친절한 직원이 제 피부를 클로즈업으로 찍는 기계로 안내해 주었어요. 화면에서 전에 몰랐던 제 피부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어요. 건조한 부분, 작은 잡티들, 심지어 미세한 주름의 시작까지요. 직원은 각각의 문제를 어떤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타겟팅된 접근 방식에 매료됐어요.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거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가게에서 다른 뷰티 애호가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현지인이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관광객이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뷰티 제품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친해졌어요. 일본에서 온 한 여자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쿠션 팩트를 보여주셨고 저는 브라질 스킨케어 기법에 대한 팁을 나눴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엔 걸어다녀서 발이 아팠지만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올 때는 샘플로 가득 찬 가방과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갖고 왔죠.
그날 밤 조심스럽게 새로 산 뷰티 보물들을 작은 책상 위에 늘어놓으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한 각 제품을 자랑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를 향해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명동에서 발견한 놀라운 K-뷰티 제품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각 제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말하면서 기쁨의 불꽃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어요. 배우고 발견하고 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요.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고향 친구들이 몇 개의 좋아요를 눌러줄 정도?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제 영상이 수백 개의 조회수와 댓글을 받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 질문하고 한국 뷰티 기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제 한국 경험에 대한 영상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댓글을 읽으면서 흥분이 치솟는 걸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취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여정과 K-뷰티에 대한 사랑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K-뷰티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제 임무가 됐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뷰티 스토어를 방문하고 수많은 제품을 시도해보고 그 모든 걸 기록해서 온라인에 공유했죠. 유명한 10단계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배우고 직접 해봤는데 며칠 만에 피부가 빛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입술이 자연스럽게 상기되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인기 있는 한국 메이크업 기법인 그라데이션 립도 배웠어요.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기쁨과 영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뷰티가 어떤 좋은 메이크업 룩의 기초로 스킨케어를 강조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브라질에서 익숙했던 무겁고 커버력 높은 메이크업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제 지식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팔로워도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제 솔직한 리뷰와 K-뷰티를 처음 발견하는 외국인으로서의 관점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로 발견한 선크림 리뷰를 촬영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한국 뷰티 브랜드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 영상을 보고 제품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보고 리뷰해달라고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 한국 뷰티 브랜드가 저를 알아봤다니. 흥분된 마음으로 답장을 쓰면서 이게 뭔가 큰 일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뷰티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꿈이 갑자기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제는 익숙해진 토너, 에센스, 모이스처라이저 루틴을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피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빛났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눈이 목적의식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심해, K-뷰티 세계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라리사가 여기 왔어. 제 소셜미디어 존재감이 커질수록 자신감도 함께 자랐어요. 매일 K-뷰티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었고 드디어 서울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꿈을 정말로 이루려면 더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뷰티 업계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어느 날 아침 휴대폰으로 구인 광고를 후워보다가 발견했어요. 중견 한국 뷰티 회사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어시스턴트를 찾고 있더라고요. 해외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 기회였어요. 며칠 동안 지원서 작성에 매달렸어요. 제가 만든 최고의 뷰티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모으고 K-뷰티에 대한 제 열정을 설명하는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심지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국어로 자기소개 영상까지 만들었죠. 마침내 지원 버튼을 눌렀을 때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응답도 없이 몇 주가 지났어요. 영상과 제품 리뷰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당일 저는 몇 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는데 면접 볼 회사의 제품들을 골라 썼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웠죠. 할 수 있어, 라리사.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넌 K-뷰티를 알아.
K뷰티를 사랑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회사 사무실은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의 높은 빌딩에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무릎이 떨렸어요. 리셉셔니스트가 빠른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연습한 한국어로 어떻게든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어요. 면접은 힘들었어요. 3명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씀하셨어요. 뷰티 트렌드, 소셜미디어 경험, 그리고 왜 제가 그들의 브랜드를 해외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어요. 한국에 와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K-뷰티 혁신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발견하고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준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브라질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많은 해외 고객들이 저처럼 이 성분의 효과에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면접관들이 관심 있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아직 기초 수준이네요. 한 면접관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순간 자신감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이었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유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제가 이미 극복한 모든 도전들이 떠올랐어요.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매일 더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K뷰티에 반한 외국인으로서의 제 관점이 가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해외 고객들이 어떻게 귀사의 제품을 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숨을 참으며 제 대답이 충분히 좋았기를 바랐어요. 면접관들은 잠시 서로 속삭이더니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빌딩을 나오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은 고통스러웠어요. 더 많은 영상을 만들며 주의를 돌리려고 했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기회를 날려버린 걸까요?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까요? 그러다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라리사 씨,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사부 민서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어시스턴트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를 고용하고 싶으시다고요? 민서 씨가 웃으셨어요. 네, 당신의 열정과 독특한 관점에 감명받았어요.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해냈어요. 진짜로 한국 뷰티 업계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바로 브라질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에도 불구하고 바로 받으셨어요. 엄마 아빠 감정에 북받쳐목이 매며 말했어요. 일자리를 얻었어요. 한국 뷰티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 라리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아빠의 목소리도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전화를 끊고 작은 고시원 방을 둘러봤어요. 몇 달 동안 이곳이 제 집이었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으면서요. 이제 이 방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곧 제가 일하게 될 사무실이 있겠죠. K뷰티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루면서요. 고마워요. 한국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제가 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거예요. 제 언어 실력은 매일 시험 받을 거고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제 두려움에 맞서고 꿈을 쫓았고 한때는 불가능하게 멀어 보였던 세상에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미소를 지으며 책상으로 돌아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쿠션 팩트를 집어들고 첫 출근 날 메이크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제 K뷰티 모험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그게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됐어요. 한국 뷰티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브라질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 뷰티 산업의 중심부에서 일하게 되다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정말 좋아했지만 가족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랑에 빠진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몇 주 동안 완벽한 일정을 계획했어요. 강남의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최고의 가이드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어 연습도 더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서서 도착 안내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부모님이 게이트를 통해 나오시는 걸 봤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달려가 안으며 외쳤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를 보자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라리사야. 엄마가 저를 꼭 안으며 외치셨어요. 오, 내 딸아, 너 좀 봐.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보통은 무뚝뚝하신 아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단다. 아빠가 감정에 북받쳐묵이 매신 듯 말씀하셨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보이는 모든 걸 설명했죠. 저기 봐요, 남산타워예요. 그리고 저기 한강이에요. 부모님은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구나. 엄마가 높은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동안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고궁을 방문해서 부모님은 정교한 건축물에 감탄하셨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한 번화한 시장도 둘러봤죠. 제가 좋아하는 뷰티 스토어에도 모시고 가서 한국 스킨케어의 놀라움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에센스에는 달팽이 점액이 들어있어요. 엄마에게 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엄마는 의심스러워 보이셨지만 용감하게 제가 건넨 샘플을 써보셨어요. 어머, 놀라서 외치셨어요. 정말 좋은 느낌이구나. 어느 날 저녁 전통 한국 고깃집에 모시고 갔어요. 낮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먹으면서 부모님이 긴장을 풀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시는 게 보였어요. 있잖아. 아빠가 김치를 한 입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했단다. 한국이 너무 다르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네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알겠다. 목이 메었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넌 정말 여기서 내 자리를 찾았구나. 라리사, 네가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지 우리가 다 보인다. 엄마가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내 딸아, 넌 정말 많은 걸 이뤄냈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며 우리가 먹은 매운 음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따뜻함을 가슴에 느꼈어요. 제 두 세계, 브라질 뿌리와 한국에서의 꿈이 마침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떠나야 하는 날이 너무 빨리 왔어요. 공항에 서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꿈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널 믿을 거야, 라리사.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다만 곧 브라질에 와서 우리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엄마가 써보실 한국 뷰티 제품들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가져갈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제 꿈만 쫓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두 문화를 연결하고 K뷰티 세계에서 제 고유한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서울 거리를 걸어가며 상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거울 속의 소녀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고 빛이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그 소녀는 믿음의 도약을 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소녀였어요. 다음 뷰티 영상을 만들고 직장에서 어떤 도전이 올지 준비하며 집으로 향하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라리사였으니까요. K-뷰티에 반해 서울을 집으로 삼은 브라질 소녀. 그리고 이건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